박주현 대표입니다. 매일경제에 뜬 소식인데 그동안 가려졌던 이런 내용을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서울의 공실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뭐 작년 하반기, 뭐 올 초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. 임장까지 해가면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공실률이 낮다, 뭐 이런 얘기들, 그 생각보다 뭐 오피스 공실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서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드디어 나왔어요. 드디어. 예를 들면 이건 매일경제에서 나온 소식입니다. 매경에서 그 역세권 빌딩 2개층 통째로 텅! 뭐 이런 주제로 해서 작조로 딱 나왔죠. 강북쪽에서 보면 저기 마포, 그 다음에 중구, 종로구, 그 다음에 동대문구, 여기 이제 도봉구죠. 창동역이니까. 창동 쪽에 시티큐브가 뭐 지금 공실이 많아서 뭐 많이 어렵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뭐 그 CBD라고 하죠. 중심 업무지구 해서 이거는 서울입니다. 중구 종로 쪽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주요 오피스 그 공급이 어마어마합니다. 실제로 강북 쪽이 좀 많아요. GBD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강남권역은 수서 역세권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. 그리고 나머지 지금 수서 쪽 빼고는 뭐 서리풀이야 그 정보사부지 있으시잖아요. 이제 정보사부지 개발하는 건데 이것도 뭐 한 최소 5년은 걸립니다. 이제 그런 과정이고 지금 강북쪽입니다. 강북쪽에 뭐 공평, 그다음 세운, 양동 뭐 많죠. 뭐 삼성동 서소문 뭐 이런데 북부 역세권 해가지고 서울역 뒤변에 뭐 한화에서 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. 물론 수서 쪽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여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 해봐야 강북에 비하면 우리 흔한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. 55만 평 대 19만 평이니까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 쪽에 이미 입주는 했죠. 이스트폴 타워 구역에 있는 겁니다. 은평구 뭐 삼표그룹 타워, 뭐 성수동 뭐 이런데 크래프톤 뭐 이런 신사옥 뭐 이 정도입니다. 사실 뭐 그 다른 지역은 시간이 좀 길게 나눠서 가다 보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실제로 이제 오피스 공실대랑 쌓인 매물만 10조다라고 하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. 실제로 요즘에 대형 건물들이 뭐 사람들은 프라임급 오피스라고 그러죠. 프라임급 빌딩은 거래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실제로 마곡 쪽은 뭐 매물이 많이 있으신 건 알고 생활형 숙박시설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. 작년 한 해.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주고 나서 오피스 뭐 공급도 많이 예정이 돼 있고 워낙 마곡은 공실이 지금 그 많기도 하지만 공급도 많았어요. 그런데 문제는 24년, 25년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. 공급이. 그래서 24년 말부터 이건 좀 마곡 효과가 좀 커요. 실제로 이제 서울의 공실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안 잡히는 물량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첫째, 사옥으로 쓰시는 건물들. 대기업들이나 일반 중견기업 이상에서 큰 건물들, 사옥으로 쓰고 계신 건물은 공실이 안 잡힙니다. 왜냐? 본인들이 쓰고 있는 걸로 해서 이게 통계치에 거의 다 빠집니다. 둘째, 공유 오피스 건물들도 공실이 안 잡힙니다. 무슨 얘기냐? 뭐 위워크, 베스트파이브, 뭐 그 스파크 플러스 이런 많죠? 우리나라 그 공유 오피스. 들도 많은데 그 공유 오피스는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이런 그 벤처업체, IT 업체 이런 회사가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위워크뿐만 아니고 패스트파이브나 여러분들 스파크 플러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반값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. 임대료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. 그만큼 많이 어렵다. 공실도 거의 공유 오피스도 50% 이상 비어있다.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워크가 뭐 임대를 하든 뭐 하든 임대료는 받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뭐 공실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 테란머에 뭐 여기 프라임 건물이 있어요. 본인들 사옥으로도 쓰고 있습니다. 한 3, 4개 층. 근데 나머지 층은 몇 개 층이 비어 있습니다. 근데 그게 공실로 안 잡혀요. 근데 임대 광고는 나와요. 뭐 이런 현상들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실 대란 이 문제가 풀리려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그 방법이 없어요.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돼서 투자도 이루어지고 투자, 뭐 벤처 투자부터 시작해서
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돈이 돌아야 됩니다. 근데 현재 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올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. 왜?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뭐 정책은 이것저것 발표를 하시겠지만 그 정책 효과를 보려면 뭐 빨라도 3분기 후반부 뭐 10월, 11월 요쯤 뭐 9월, 10월 넘어야 될 것 같죠? 그 다음에 그 4분기 정도는 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서 온기가 조금씩 들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실 대란의 그 어떤 해소하는 시점은 25년은 쉽지 않다. 그러면 26년을 바라보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오피스 공실은 한 번 공실이 나면 쉽게 안 채워져요. 실제로. 그리고 좋은 것부터 먼저 채워지고 뭐 뒤로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지적으로 좀 불리하거나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그리고 또 너무 노후된 건물이거나 이런 때는 조금 그 시간이 좀 더 걸리실 수 있다. 그래서 그러면 가장 큰 무기가 있죠. 임대료. 임대를 조정하셔서라도 빨리 그 임대를 맞추시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것처럼 마음은 급한데 또 시장은 그렇게 빨리빨리 반응을 안 해줍니다. 그래서 이 오피스 공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해서는 좀 어렵다. 그래서 올 4분기 26년까지는 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. 특히나 강북 쪽에 신축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는. 그래서 28년 이후에 신축을 하시든지 예를 들면 다른 거 다 오피스 다 채워지고 또 그 경기도 좀 어느 정도 돌아오면 그때쯤 신축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래서 너무 강북 쪽 특히 종로, 중구, 을지로 뭐 저기 서울역 주변, 용산 이런 쪽 주변으로는 너무 그 빠르게 뭔가 하신다고 또 그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조금 여유 있게 임대료 지금의 임대료라도 받으시면서 조금 버티셨다가 시장 상황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오피스 공실 대란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는 투자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많이 세우고 계세요. 밸류업을 하시거나 이런 부동산 투자, 빌딩 투자를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기에 맞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셔서 빌딩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